잠깐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. 코스닥이 1% 넘게 빠집니다. 아래로 빠르게 방향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. 1020선 이탈이 나왔고 지금은 1010선까지 밀려 내려가 있습니다. 참고로 20일 이동평균선이 딱 1000포인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.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나란히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도 강도를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, 약간은 좀 부담스럽게 형성되고 있습니다. 유가증권 시장도 3,200선 테스트 들어갑니다. 0.4%까지 낙폭 키운 상황인데요. 오늘의 현재 분위기 좀 어떻게 봐야 될지, 그리고 또 남은 시간 동안에 분위기 바꿔낼 수 있을지도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절대전략은요,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. 네, 오늘 장은 약간은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먼저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시죠. 오늘 장 한마디는 이슈몰이 장세다. 이슈몰이 장세다.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개별 뉴스들, 이슈들 상당히 좀 많은데요.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. 오늘 절대 전략은 어떻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냐면, 지금 이슈몰이 장세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종목 차별화 전략이,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, 그리고 지금 구간은 지수보다 종목에 대한 이 변동성, 하방 변동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반드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일정 수준의 좀 현금 관리도 병행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고를 외치는 이런 좀 구간은 이제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,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에 대한 좀 전략을 세우더라도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차츰차츰 높인다고 하더라도, 여기서 이제 소외시키는 주식들과 그다음에 이제 랠리가 나오는 주식들이 지금 심하게 좀 벌어지는 구간으로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설명을 조금 더 이어서 가자 보면요, 우리가 지금 이 해외 쪽에서 주도주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. 그동안 우리가 작년도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부터 시장을 이끌었었던 이 주도주들 가운데서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된다거나 이제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고, 그 자리를 채우는 주식군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시장의 좀 밸런스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. 우리가 지금 요거를 한번 좀 보면요, 좀 해외에서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거, 작년도부터 시장을 좀 이끌었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있죠. 그죠? 테슬라 같은 경우 있으면 지금 한 $700 초반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. 그러니까 해외 지수는 지금 전고점 부근, 요 부근에 있지만 이제 어느덧 테슬라는 아래에 있는 상태이고,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가 되었던 이제 넷플릭스 같은 주식들을 보면, 그죠? 넷플릭스 같은 주식들을 보면은 이제 가입자가 생각 컨센보다 하향 좀 되면서 오히려 개파락 나면서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죠. 지금 현재 시장은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. 넷플릭스 같은 대표적인 주식들. 그리고 반도체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영향을 좀 끼치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직 이 흐름이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. 뭐 실적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이거죠. 요 빈자리를 좀 빠르게 메꿔주고 있는 게 기존 주도주들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최근에 일어서는 모습이 조금 더 세게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, 그죠? 데이터 서버 저장 쪽 관련된 이런 업체들.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인텔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. 인텔 하면 우리가 이제 GPU잖아요. 가상화폐에서 이제 그 채굴할 때 좀 필요한 GPU, 그죠?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제 가상화폐 쪽 관련된 주식들이 작년도 주도주군에서 지금 더 우위에 가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. 이걸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모더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뭐 직전 고점 신고가 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, 모더나나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강세 흐름이 좀 뚜렷해지고 있거든요. 이게 mRNA 기준으로.
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다이서나라는 기업이 있어요. 다이서나라는 기업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이서나가 급하게 올라옵니다. 얘네들이 이제 화이자 그 CEO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. 이 mRNA 관련돼서 코로나19 백신을 넘어 이제 암 예방 백신 쪽으로 이제 영역을 좀 확대하겠다. 그래서 뭐 지금 뭐 알약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으로 내년에 나오게 하겠다.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영토를 확장하고 있잖아요.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이게 이제 R&D 가운데서 mRNA 쪽이나 이런 RNA 간섭 쪽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해외 쪽에서 지금 매수가 좀 많이 붙고 있습니다. 다이서나라든지 그다음에 에로헤드 같은 업체들. 그죠? 이런 업체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 급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뭐 이런 주식들이 좀 빠지고 기존의 주도권 흐름을 보이고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좀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 이런 구간에서 해외 쪽에서 이제 만들어진 흐름을 좀 보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19 mRNA 가지고서 이제 예방 확대 쪽으로 좀 변화된 흐름들이 좀 감지가 좀 되고 있다. 이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좀 시간차를 두고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아진다고 봅니다. 우리나라가 뭐 그 중국 소비주 하게 되면 뭐 카지노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파라다이스나 뭐 GK 관련된 이런 업체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주식들을 우리나라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라스베가스 뭐 샌즈라든지 원 리조트 같은 이런 업체들 뭐 카니발 같은 이런 업체들과 연동되면서 가거든요. 이제 첫 번째 풀리는 자리는 그렇게 가요. 그래서 보게 되면 원 리조트 같은 업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뭐 파라다이스 같은 업체들이 될 거고 GK 거의 흐름이 좀 비슷하죠. 그러니까 초반에 시장이 이 랠리를 만들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구간이 있었다가 중형주들이나 소형주들은 랠리가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도와줘야 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선방하고 2분기 실적 반도체 디램 가격 때문에 좋아질 거 뻔한데도 불구하고 랠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전자의 어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한 83,000원대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와 관련돼서 자세히 말씀 좀 드렸었죠. 2017년도 11월 달에 슈팅 걸렸을 때 이 밸류다. 그때 슈팅 자리에서 지금 새로운 영역으로 줄 거냐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대형주들이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가운데서 이슈가 나온 주식들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새로운 좀 주도주군들을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이 해외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,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 아직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혼조 양상,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형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.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보이거든요.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완전한 이 새로운 판을 만들어 가기 전까지는 일정 수준의 좀 현금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mRNA 관련되어서 맨 처음에 시세를 열었었던 게 이제 아이진이라든지, 그죠? 아이진 31,000원까지 갔었잖아요. 그 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에이스퍼 이런 애들이 첫 번째 이 먹잇감을 물고 오면서 판을 열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휴온스 같은 업체들이 러시아 이제 스푸트니크 백신 추가 계약된다고 나서부터 휴온스라든지 휴온스 글로벌 이런 업체들이 연달아서 이제 랠리가 나왔거든요. 이셀치스 이 흐름을 이어서.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첫 번째 판을 만들었다 이거죠. 근데 주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거품이어야지 죽는 거잖아요. 그리고 숫자가 나오지 않아야 죽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위탁 생산은 숫자로 연결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겁니다.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, 이걸 거품이라고 불려야 좀 어려운 거죠. 우리가 작년도 마치 시젠과 같은 겁니다. 작년도 이 시젠이 이 어마어마한 이 수익률 상승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이 대박이 터졌는데, 이 주식을 거품이라고 하기에는 돈을 너무 잘 벌었다 이거죠. 그죠? 돈을 벌기에는 20억, 200억 벌었던 기업이 6천억 벌었으니까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 거품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해졌다 이겁니다. 마찬가지로 숫자로 연결이 되게 되면 이게 산업으로 가는 건데, 이게 지금 위탁 생산 관련된 업체 쪽에서는 한 중성주들까지만 만들어진 거고요. 대형주에서는 지금 바이오 사이언스 정도만 노바백스 관련 이후 물량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가 없는 거고, 그리고
아직 확산되지가 않은 거예요. 대형주들이 아직 판이 덜 만들어진 겁니다. 이 계약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혼조 양세에서 다시 이제 두 번째 판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한 상태에서 쏘기 위한 좀 현금 관리나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IT 반도체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SK 하이닉스가 약간 좀 바로미터 역할을 해요. 우리가 이제 IT 반도체 장비나 이런 관련된 섹터들. 그래서 지금 저는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는데 가격 조정 구간을 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전에 좀 호재가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방어가 됐었던 자리가 한 13만 원 정도에서는 방어가 나왔습니다. 근데 혹시라도 잘 지켜보셨다가 13만 원이 혹시라도 만약 붕괴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IT 반도체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익 실현을 한다거나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다시 한번 좀 재공략을 하시는 것이 이번엔 좀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비중 관리와 현금 관리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혹시 모르는 조정이 나왔었을 때 IT 반도체 쪽 공략하셨던 분들의 좀 비중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